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인턴까지 정규직 채용 인원으로 포함시켜 억지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금융투자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허용된 절세 상품에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금융업계가 다양한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반면 술집의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에 인텔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삼성 간 매출 격차는 지난해 36%였지만 올 2분기에는 16%로 격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센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영권 승계 다툼이 불거지며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이 채용을 대거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내놓은 고용 대책에 인턴까지 정규직 채용 인원으로 포함시켜 억지라는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오는 2018년까지 신입사원 인턴을 포함해 2만 4천 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턴은 실습사원으로 정규직을 전제로 선발하기도 하지만 이들 중 상위 소수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인턴 중에서 일부만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롯데가 청년 일자리 채용 규모를 부풀려 강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자는 계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포함시킨 것은 무리가 있고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렸다는 것으로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그룹의 평균 급여가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롯데그룹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5,160만 원으로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롯데는 자산 규모 93조 원으로 재계 5위 기업이지만 재계 순위 10위인 한화그룹보다 평균 급여가 600만 원 이상 낮았습니다. 10대 그룹 중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현대차로 9,170만 원에 달했고 삼성, 현대중공업, SK, 포스코 순이었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대해 그룹 내의 계약직 고용 비중이 높아 평균 임금이 낮게 집계됐다면서 공채 출신 정규직 급여만 따지면 다른 기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진흙탕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롯데그룹주를 적극적으로 편입한 국민연금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롯데그룹 왕자의 난이 표면화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 사이 국민연금은 롯데그룹주의 동반 하락세에 약 770억 원의 평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롯데그룹 계열사는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등 총 4곳입니다. 해당 기간 국민연금은 롯데케미칼에서 329억 원, 롯데칠성에서 263억 6,800만 원, 롯데하이마트에서 99억 9,800만 원, 롯데푸드에서 77억 5,900만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이 2분기 들어 내수주 편입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롯데그룹주 지분 보유를 높인 상황이라 손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금융투자업계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하고 8년 만에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금융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모처럼 허용된 절세 상품에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으로 비과세 혜택이 허용되면서 예적금으로부터 투자자산으로 머니무브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자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은 8년 만에 허용되는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에 쾌재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비과세 혜택으로 잃었던 해외 펀드 붐을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삼성자산운용은 트랙 레코드가 있는 기존 펀드의 모자형 구조를 활용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입니다. 시장 수요를 감안해 해외 주식 성장형 펀드를 새로 개발하고 보수적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안정형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국가별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특화형 인덱스 펀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12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비과세 해외 주식 전용 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 역시 신규 해외 주식형 펀드 개발에 나서는 한편 기존 모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투자 글로벌 브랜드 파워 등 기존의 대표 펀드를 비과세 해외 주식 전용 펀드로 출시하는 방안을 판매 회사들과 협의 중입니다. 한화자산운용도 비과세 신규 해외 주식형 펀드로 아시아 고배당주 펀드의 출시를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년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 전반은 다양한 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1%대 저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세테크가 절세의 수단으로 떠오른 만큼 5년간 1억 원 한도에서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를 찾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ISA 예적금이 포함되긴 하지만 낮은 금리로 새 혜택이 미미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고객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파생결합 증권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중위험 펀드와 절대수익형 펀드, 해외 투자 펀드, 상장지수 펀드 등 종합자산관리에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도 ISA 고객을 위해 국내 채권형 펀드와 주가 연계증권 인덱스 펀드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대림산업이 오는 10월 단일 분양으로는 최대 규모인 7,40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여의도 3배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대형 분양이다 보니 최근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 희망자들은 꼼꼼히 입지와 분양가, 주변 시세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정창신 기자가 용인 남사면의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림산업이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 속에 경기도 용인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를 분양할 예정이어서 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오는 10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7,400가구 규모의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를 분양합니다. 단일 분양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미니 신도시로 불릴 정도입니다. 지난 6일 차를 몰고 찾아간 용인 남사면의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현장까지는 강남에서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출근 시간을 피해 오전 11시에 출발했지만 경부고속도로가 크게 막혔습니다. 대지 조성 작업이 한창인 아파트 공사 현장은 여의도 3배 정도 크기인 70만 제곱미터입니다. 단지 앞에는 도로 공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 단지는 주변이 산과 논, 밭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생활 편의 시설이 취약합니다. 특히 단지 주변이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것은 분양 시 약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대농지는 농업 기반이 정비된 농지로 농지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절대농지죠. 절대농지는 뭐지, 지금. 그런데 이게 분양이 됨으로써 요새 이 정도시로 되면은 비용이 코트 연습생이 개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변 절대농지가 풀려 상업시설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입주민들은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거나 주변 용인시나 동탄 이신도시 상업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편한 세상 용인 현장을 출발해 1차선 도로를 따라 26분 정도 달리면 이곳 동탄 이신도시에 도착합니다. 남사면에서 동탄으로 가는 길은 1차선인데다 곳곳에 공장과 물류창고가 많아 트럭 출입이 잦았습니다. 도로가 심하게 막히지는 않았으나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0분 정도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됐습니다.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매매가 상승 여력도 따져봐야 합니다. 인근에 있는 동탄 이신도시에는 올해 11,8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만 동탄 롯데캐슬 알바트로스와 동탄 호반베르디움 2차 등 6개 단지 6천여 가구가 입주에 들어갑니다. 또 대림산업은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850만 원. 850이면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28,142호 대비 5,926호 증가한 총 34,068호로 집계됐습니다.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들을 보면 입지와 교통시설 등이 미흡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나눠도 안 되면 몰라도 지금 시설사가 있을 때 내가 한꺼번에 분양하는 거라 전부 다 안 된다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필요하지 않아요. 30%만 분양돼도 저는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대림산업 측은 합리적인 분양가를 통해 완판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분양가나 이런 것들이 850에서 900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면 미분양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양시장에서 대림산업의 7,400가구 대형 분양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양 성공으로 분양 열기를 이어가는 징검다리가 될지, 분양 실패로 분양시장 약세를 부채질할지 부동산업계는 물론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외식업에서 매출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업종은 커피와 주스 등 음료 전문점이고 하락세인 업종은 주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식품산업 주요 지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음료 전문점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1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식, 양식, 일식, 중식을 제외한 외국 음식점 매출도 8% 늘었고 제과점과 치킨 전문점도 6%대 매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나이트클럽 등 무도 유흥주점업과 호프집 등 기타 주점업 매출은 각각 7%와 0.2%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제조업 매출액은 1.1% 감소했지만 식품, 외식 산업은 2.9% 증가하며 전체 식품 산업 규모가 157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식품 산업 성장으로 매출 1조 원이 넘는 기업도 CJ 제일제당과 롯데 칠성음료, 농심 등 19개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금은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은 2013년 기준 17.91%로 전 세계 조사 대상 157개국 가운데 84위였습니다. 조사 대상국 평균은 18.85%로 우리나라는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높은 주요국으로는 벨기에가 30.48%로 12위였고 프랑스가 28.29%로 16위, 영국이 26.66%로 22위 등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베트남이 18.85%로 74위, 중국이 18.84%로 76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세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3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2년 기준 세수 비율이 17.25%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종합 1위인 인텔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반도체 매출 103억 100만 달러를 기록해 1분기 대비 10% 실적을 늘렸습니다. 반면 인텔은 1분기 대비 3% 늘어난 119억 4천만 달러의 2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매출 실적에서는 인텔이 삼성보다 36%나 많았는데 올 2분기에는 16% 차이로 삼성이 인텔을 추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부분이 3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역대 두 번째 최대치를 기록했고 매출에선 11조 2,9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IC인사이츠는 인텔이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8% 이상의 고성장을 장담하고 있어 삼성의 추격이 계속 유효할지 미지수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액이 6,700억 원대로 집계돼 양사의 합병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란 합병을 비롯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주의 권리입니다. 삼성물산은 전날 자정까지 주주들로부터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받은 결과 총 1,171만 730주가 접수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양사를 합쳐 1조 5천억 원 이상의 주식 매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합병이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은 9월 1일을 기일로 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상호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조합원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기관은 신용조합 형태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최소 10,000원에서 수백만,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내는데 조합은 출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이득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제까지는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배당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지 않았지만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출자금 배당 소득에 대해 내년에 5%, 2017년부터 9% 세율이 적용되며 약 40년간 이어져 온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가 상호금융권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세수 결손이 늘어나면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손보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8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은행도 이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대출 상환이나 각종 결제는 17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에서 2%의 공직자에게는 SS 등급을 주고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은이 귀중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산업용 수요도 줄어들면서 금과 더불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10일부터 4일간 온비드에서 전국의 주거용 건물 94건을 포함한 2,170억 규모 1,056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세밀가귀, 세밀함이 뛰어나 가히 귀하다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중국 송나라 사신이 고려나전을 보고 쏟아낸 감탄사입니다. 전복 껍데기를 켜켜이 잘라 문양을 넣은 나전의 화려함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겠구나 싶습니다. 모양은 물론 크기까지 거의 비슷한 이 함들은 나전 기술이 절정에 달했던 고려시대 작품들입니다. 고려나전은 현재 전 세계에 17점뿐인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명성황후가 자신의 어휘를 지냈던 릴리어스 언더우드에게 하사한 12세기 중반의 청자 양강 연판문 주자도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잡이와 뚜껑에는 애벌레와 나비를 조형해 붙여 한편의 스토리가 연상됩니다. 표지박과 연꽃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고려시대 수많은 청자들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런 연꽃의 인맥이나 가운데 동자의 형상화,
그다음에 개구리의 모습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미술의 섬세함과 세밀함을 표현한 한국 미술 최고의 걸작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개미는 여백개미, 소박한 맛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왕실과 상류층에서 향후하던 문화를 중심으로 정교하면서 화려한 예술의 전통 또한 한국 예술의 모습입니다. 리움미술관에서 마련한 이번 전시는 화려함과 정교함을 키워드로 해 새로운 한국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000년의 한국 미술을 단순히 소박함, 여백과 같은 단어를 표현하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시대를 대표하고 분야를 대표하는 작품들에 있어서는 세밀함과 정교함, 그리고 화려함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 미술관에서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국 미술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한국 예술의 정교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옛날에는 지금만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도 지금 봐도 신기할 만큼 섬세하고 자세하게 실감나게 잘 나타나 있어서 신기했어요.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40여 개 소장처에서 모은 금속공예, 나전, 회화, 불교미술 등 국보 21점과 보물 26점을 비롯해 140여 점의 명품이 총출동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21개 소장처에서 작품을 대거 가져와 우리 전통미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에는 8천만 화소의 고화질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진열장 안에서 작품을 직접 꺼내보는 듯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세밀각이라는 전시 이름에 걸맞는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된 장식들을 고화질 이미지 속에 담아 더 가깝게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9월 13일까지 서울 이태원에 있는 리움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세밀함이 뛰어나 가히 귀하다 할 수 있다. 세밀함과 정교함을 통해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조명하는 세밀가귀전에서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민진아입니다. 폭염이 절정입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추인 내일도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입니다. 꼭 한증막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4.4도, 대구 37도 가까이 올라 무척이나 더웠는데요. 특히 서울은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은 오늘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서울 33도, 대구 34도로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장시간 야외 외출을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 곳곳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고요. 낮나절부터 저녁나절 사이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구름 많은 날이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속초와 울진 29도, 강릉 31도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호남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남해상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서해안으로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너울이 밀려올 수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무척 덥겠는데요. 폭염의 기세는 주말 이후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